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쩌면 우리가 많이 화를 낼수록 아이는 억압되기가 쉽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억압된 아이들은 자기 주장하기가 참 어렵겠죠. 네.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양보만 하는 아이, 착한 아이, 네. 또 어떤 순한 아이, 네. 네.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음. 이런 아이들 네. 돌보는 보호자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편하죠. 네. 과연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잘 성장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 아이가 나한테 그럴 땐 좋지만 그렇죠. 그것이 다른 대인관계, 그 아이의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 사이에서 내 아이가 양보만 하고 계속 말 못하고 참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가 속 터집니까? 그렇죠. 네, 속 네, 터져요. 네. 네. 어우, 저 바보 같은 자식 저거 말도 못하고 저거. 아우, 제가 정말 누구 닮아서 저렇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우리가 어떤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한번 먼저 조금 돌아보고 시작했으면 네.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키즈 카페 얘기했었는데 네. 사실 이 키즈 카페에서 참 많은 일이 있잖아요. 네. 저는 키즈 카페에서 뭐를 많이 볼 수 있었냐면 제 아이가 집하고 다르게 상호작용,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맺어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네. 가장 좋은 배움의 장이 키즈 카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키즈 카페 많이 가보시면 이제 주로 아이들은 놀으라고 하고 엄마들은 이제 같이 오신 엄마들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네. 수다 떨고 우리 좀 마시고. 고급스럽게 얘기해봐요. 자,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지식도 서로 쌓고 네네. 뭐 이런 아주 그렇죠. 고품질의 어떤 우리들이 소셜라이징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그것만 하지는 말고 딱 집어넣어놓고 자, 친구들이랑 놀아. 그리고 오면 가서 놀아. 야, 이거 빨리 먹어. 또 가서 놀아. 집에 가면 못 놀아. 빨리 놀아. 하고 나는 이제 엄마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도 갖고 나서요. 이렇게 한번 서서 가만히 멀리서 네. 내 아이가 어떤 패턴으로 놀고 있는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만큼 사실 좋은 교육이 없죠. 관찰이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내 아이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우리 아이들 상담 받거나 그런 데 가면 이제 놀이치료라든가 아이들 모래치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하고 어떤 정서적인 그런 교감을 맺고 있는지를 이 매직미러에서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엄마들도 나중에 내 아이가 놀이치료나 정서치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노는 역동을 보면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못 보지만 그걸 조망하는 거, 제3자 입장에서 내 아이를 관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 번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속 터질 때는요. 네. 아니 키즈 카페에 갔는데 이제 미끄럼틀을 타야 되는데 계속 쭈뼛쭈뼛 서 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고 있나. 아니 빨리 타면 되지. 그리고 이게 뭔가 자기가 도와주려는 액션을 취하려고 보니까 뒤에 있던 애가 또 팍 치더니 자기 애는 넘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또 뒤로 밀려가지고 울면서 자기 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양보하다가 결국은 치여서 넘어져서 울고 온 내 아이한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너도 가서 뺏어. 너도 때려. 이렇게 할 수도 그렇게도 없고. 해요. 그렇게 솔직히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왜 가만히 있었어? 네 차례라고 가서 말해. 비키라고 말해. 똑같이 해줘. 왜 당하고 와? 너 바보야? 너 바보야? 얘기해봐. 이렇게 해요. 맞아요. 많이 해요. 저도 했었고 저 많이 들었어요. 엄마들이 키즈카페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화를 못 이겨서 그 아이 엄마한테도 해요. 아니 양보하는 걸 모르세요? 차례 좀 지키라고 하세요. 이렇게 또 그 엄마한테도 또 싸울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보는 내 아이는 또 불안하겠죠. 맞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아 정말 엄마들은 내 아이가 너무 공격적인 것도 걱정되겠지만 네. 너무 당하고 오는 것도 되게 속상하거든요. 맞아요. 한 번은 저도 제 아이가 그 형아한테 그 발로 차임을 당했는데 이제 이 고추 부분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을 아이고. 그 쉬할 때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네. 병원에도 물론 데려가 봤고 괜찮다고 네. 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렇죠. 그리고 밑에 고환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다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엔 괜찮아도 나중에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음.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음. 너도 똑같이 해주지. 어. 이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평소에 아이한테 양보하고 친구들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당한 대로 갚지. 차라리 때리고 오는 게 낫지. 왜 얻어 터지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태연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혜윤이가 네. 키즈 카페 갔는데 어.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인데 애들이 이렇게 비켜주지를 않고 막 네네. 치고 넘어졌어요. 울면서 엄마한테 왔어요. 음.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 스타일은 괜찮아 같이 기다리자 좀 약간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우리 혜윤은 좀 약간 반대로 손이 좀 빨라서 어느새 걔를 한 대 때렸어요. 때리고 그걸 갖고 오거나 저를 그런 눈빛으로 저 그렇게 교육 안 시켰어요. 그렇게 교육 안 시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세윤이 너무 손이 빠르다. 그래서 애들을 금세 탁 치거나 확 잡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오히려 울고 그러면 혜윤이는 이제 멀뚱멀뚱 잘못 없다는 표정 하다가 이제 자기도 민망하면 울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혜윤아 사이좋게 놀아야지. 사이좋게 놀아. 그리고 친구들이 혹시 먼저 그러면 하지마 이렇게 말해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혜연이도 그랬고 우리 아들도 그랬고 그 양보하고 당하고 왔었던 기억보다는 오히려 제 아이는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좀 더 공격적이고 그 자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펼쳤던 그런 유형이었는데 네네. 가만히 양보하는 아이들의 패턴을 보면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좀 기질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좀 태어나서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양보해라. 응? 때리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억압을 많이 된 상태에서 자랐다면 더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참어, 기다려, 아무 말 하지 마, 견뎌, 양보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착한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그걸 계속 주입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조금 슬픈 일이죠. 사실 저희 아이는 안 그래도 저는 좀 착한 아이로 자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맏딸에다가 애가 동생이 2명 더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양보하고 늘 너가 동생들 챙겨야지. 뭐 너가 이렇게 해야지. 엄마도 더 저를 믿고 내가 통솔하길 바라고 했기 때문에 좀 기억나는 게 딴 거는 뭐 그렇게 안 그런데 애가 셋이니까 그 간식 쟁탈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음식 갖고 오면 엄마 그냥 보통 같은 막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데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엄마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다고 엄마가 되게 많이 혼낸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그리고 동생 방에 갔을 때 동생 방에서 새우 과자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 그런 거 볼 때 좀 화가 났었고 우리 서로 그런 쟁탈전에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억압이 있었고 늘 양보. 근데 크니까 좀 억울했어요 많이. 그렇죠. 네. 크니까 문득문득 저는 요즘에 제 심리적인 공부를 하러 월요일마다 다녀요. 네. 거기서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그 공부를 저를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가 몇 주 동안 억압에 대해서만 다뤘었어요. 그래서 자유현상으로 왠지 싫은 거, 왠지 좋은 것들. 그게 네. 사실 왠지라는 게 없잖아요. 다 뿌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억압당했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막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까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너무너무 나고 막 억울하고 뭐 사실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막 나는 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뭐를 배울 수 있었냐면 야, 진짜 내가 아이한테는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한 몇십 년 뒤에 내 아이가 뭔가를 떠올리면서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지 않으려면 너무 억압적으로 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구나.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몰랐었는데 이게 억압이었다니라고 깨달은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참 이제 많아요. 제 스스로 억압인데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입 좀 다물어 였거든요.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제 안에 스스로 억압을 어떤 걸 하냐면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제 속에 자동적으로 떠오른 게 말하지 마. 참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걸러서 선택해야 돼요. 아무도 말하지 말라고 한 사람도 없고 다 듣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직업이 강사잖아요. 네. 근데도 이거 말해도 될까?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억압을 우리가 좀 다루는데 그 억압도 교육으로 나타나잖아요. 아까 네. 그 양보라는 것도 우리가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죠. 때리면 안 돼. 양보해야 돼. 참아야지. 그래야 착한 거야. 너 엄마 아들이잖아. 너 엄마 딸이잖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그 양보라는 것들을 기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의무로 좀 배우게 맞아. 되는 게 아닐까. 지금 떠올랐는데 내가 왜 저는 지각 대장이었거든요. 왜 지각을 했는지 저는 지금 좀 알게 됐어요. 그래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 가기 싫었던 거죠, 학교가. 네. 제가 그래서 민기적거렸구나. 저는 학교라는 거, 이게 네모 그 교실 안에 있는 것 자체 저한테는 좀 억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자유롭고 이렇게 가두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여튼 계속 지각을 했으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현상만 보면 네. 빨리 가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안 했을까? 민기적 마음속 어디에서 많이 혼났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러셨구나. 지금 그게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학교에 가는 걸 좀 싫어했구나. 네.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내가 뭔가 억압되는 걸 답답함을 느꼈구나. 네, 교실 그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일찍 알 수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갔겠지만 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안내해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태연아, 너 학교에 가면 너가 답답하지만 대신 거기선 친구들과 놀 수도 있고 또 운동장에서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배움을 좀 뭔가 채워주셨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요. 맞아. 참 그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태연쌤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창의성인데 네. 제가 보면 어떤 제목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말 같은 거. 네. 방송 작가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뭔가 규정화된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열린 상태에서 맞아요.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그게 선생님 태연쌤의 어떤 강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질도 있고요. 내 아이가 네. 이렇게 뭔가를 주는 그런 유형으로 태어난 그런 기질을 갖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돌아보니까 이걸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내 아이한테 알게 모르게 그 말을 되게 많이 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보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정말 기질적으로 그렇다면 아이가 재밌어 좋아할 거예요. 양보하는 걸. 엄마 나 주는 게 좋아. 난 그게 정말 좋아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 말도 조금 다시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왜냐하면 유아의 기질적으로는요. 자기중심성 우리 지난번에도 다뤘잖아요. 유아들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맞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나 지나치게 도덕적인 면을 강요하는 거죠. 양보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게 착한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바른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아이가 왔어요. 키즈카페에서 하다가 띵 넘어져서 울면서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반응은 너도 가서 할 말하고 와. 비키라 그래. 왜 말 못해? 가서 하고 엄마 보고 있을게. 내 엄마 지금 본다. 빨리 가. 하면서 애를 확 밀어버린다거나 이건 아이한테 되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집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안에서도 연습이 안 됐는데 네. 아이한테 또 다른 사회인 키즈카페에서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집안에서 이게 안 됐는데 직장생활 해본 엄마들은 알 거예요. 자기 의견을 집안에서도 얘기가 안 됐던 것이 조직에 가서 얘기하기는 얼마나 더 어려웠는지. 그래서 아이가 못해요. 네. 그러면 아이가 울고 우선 공감해 주세요. 아이는 속상할 거예요. 네. 억울할 수도 있겠죠. 속상하고 억울해. 왜냐하면 이렇게 질서대로 네가 기다렸기 때문에 질서대로 좀 잘 친구들이 놀았으면 좋겠지. 질서 지키면서. 그럼 아이가 그렇다 그럴 거예요. 그 말이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나 속상해. 나 억울해. 음. 나는 여태가 줄을 섰기 때문에 너가 줄을 지켰으면 좋겠어. 같이 놀자. 이게 아이가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을 가서 해라고 밀면 못하죠. 필요하면 같이 가주세요. 만약에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엄마가 볼게 한번 해보고 올래? 라고 해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아이가 같이 가든 아니면 보던 아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과서대로면 이제 그럼 친구가 그래 너 속상하고 억울했구나 내가 줄 서줄게 이러면 좋겠지만 걔가 또 밀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걔한테도 가르쳐줘야 되죠. 엄마한테 가서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걔를 보고 너도 재밌게 놀고 싶은 거지? 그런데 얘도 그렇대. 그러니까 줄은 서야 되는 거야. 알았니? 아줌마가 뭐라 그랬지? 줄을 서서 노는 거야. 그래야만 같이 놀 수 있는 거야. 한번 해볼래? 뒤에 와서 줄 설래? 라고 해주시는 거죠. 네. 엄마한테 가서 뭐 따질 필요 없어요. 조용히 그렇죠. 작업하시고 네.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어쩌면 그 아이도 그걸 배우고요. 맞아요. 네 하고 줄로 쓴다면 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고 와주세요. 네. 그냥 잠깐 좀 지켜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제 그 친구랑 재밌게 노는지. 만약에 재밌게 논다면 박수도 쳐주시고 네. 예, 잠깐만 엄마들하고의 이 대화를 잠시 멈추시고 한 10분 정도 걔를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작은 성공을 축하해 주고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네요. 자신감을 가져라. 한번 해봐라. 이것만큼 힘든 부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많이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르쳐주지 않고 억압을 했을 때 그 네. 아이는 그 행동이 결국은 반복될 것이고. 그럼요. 네. 그리고 왜곡되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억압된 상황을 많이 겪고 크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회사를 경영하실 때 40대 때 자기가 CEO였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만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만화방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만화를 보셨대요. 어린 아이 때처럼. 그러니까 왜 퇴행하는 행동을 하는가. 네. 뭔가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는 거잖아요. 예. 억압이 될 때 우리는 분명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그러네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저도 제 아이를 많이 억압해요. 예, 그런데 그런 걸 알아차릴 때마다 조금씩 변하고 또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네. 뭐 완벽한 부모는 아니어도 최소한 뭐 좀 덜 후회하고 또 아이들한테 그래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네요. 억압 대신 사랑을, 억압 대신 따뜻한 가르침을, 공감을, 네, 네. 공감을 선택하는 그런 우리 맘스라디오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양보만 하는 아이. 네. 그래서 엄마가 속상하다면 화내는 대신 공감하고 아이가 표현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지켜봐 주세요. 맞아. 네. 우리도 늘 이제 아이 보면서 우리 엄마 나 자신 생각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억압만 좀 덜 받았어도 내가 네. 참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맞아요. 그런 거 분명히 되게 그거 많을 있을 거예요. 예, 네. 예. 그렇죠. 제 아들 친구 엄마는 30에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불행했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4살 때 만난 엄마니까 네. 요즘에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분이 무대 디자인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29대 견디질 못했대요. 시집가라는 얘기를. 너무 엄마 아버지가 너 빨리 워낙 눌러대가지고 6개월 연애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 생활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만 힘들면 그렇게 엄마 아빠가 미웠대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적응도 하고 편안해지셨겠죠. 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러네요. 네. 나도 억압받는 거 싫었듯이 네. 우리 아이에게도 네. 억압 대신 가급적이면 좀 다른 방식으로 왜 네. 내 아이가 억압돼서 다른 곳에서 그렇게 양보만 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 내가 속상하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봐요. 네. 네.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네.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웠고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억압 대신 자유로움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네요.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봬요, 태은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처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